안녕하세요, 문익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계약까지 다 끝냈는데 알고 보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막상 운영해보면 손님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월세도 못 내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집들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례가 있어요. 다른 커뮤니티에서 무조건 매출이 난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계속 깨름직한 느낌이 들어서 제 수업을 수강 신청을 하셨고 매출이 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결국 매물 처리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계약 전에 단 10분만 확인을 했어도 그 손해는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어비앤비 할 때 절대 계약하면 안 되는 집 탑5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걸러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에어비앤비를 준비 중이시라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보세요. 먼저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할 때 체크를 해야 할 기본 요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룸 이상이어야 되고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불법 건축물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주요 체크 사항이에요. 이 내용에 따라서 원룸은 불법이고 많은 사람들이 했던 오피스텔도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고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것도 불가합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 외로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지하 같은 반지하와 동굴을 들어가는 듯한 반지하는 피해야 돼요. 저는 보통 반지하 집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월세 대비 수익률이 높고 오히려 2층, 3층처럼 계단을 올라가는 것보다는 4개에서 6개 정도 계단만 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집 운반도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지하라고 다 같은 건 아니겠죠. 직접 내부에 들어가 보면 사방에 창문들이 다 막혀 있고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같은 반지하도 있어요. 또 어떤 집은 빌라처럼 계단으로 내려가는 반지하가 아니라 굴처럼 따로 깊게 내려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집은 첫인상에서 감점이 굉장히 크죠. 숙소 선택의 첫인상은 곧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구조의 반지하는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매출이 월세의 2배가 안 되는 매물은 피하셔야 돼요. 매출 조사하는 방법은 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영상 카드로 연결해 둘게요. 예를 들어서 주변 숙소들의 예상 매출이 300만 원이라면 내 숙소 월세는 최대 150만 원 이하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월세가 200만 원인데 매출이 300이라면 어떨까요? 리스크가 너무 크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월세 곱하기 2는 무조건 넘겨야 한다라는 이 기준을 강조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월세는 피하세요. 임장을 다니다 보면 주변 시세는 모르는 채 집주인이 부르는 월세를 그대로 듣고 계약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도민으로 계약하려고 하면 집주인이 월세를 더 높게 부르는 경우가 많죠. 이때 주변 시세를 알고 있어야지 그 자리에서 월세를 조율하거나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전날 네이버 부동산으로 지역의 시세를 미리 좀 확인을 해두세요.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귀찮아서 안 하시거든요. 매우 중요한 준비 사항입니다. 네 번째, 전세집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전세로 계약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세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대출은 실거주가 목적일 때만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부 공간만 임대를 한다고 해도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규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대출 회수 사유가 됩니다. 즉 전세는 계약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의 조건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임대가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마지막 5번째는 공공임대주택은 하면 안 됩니다. 공공임대는 주거 취약계층의 실거주를 위해서 공급된 집입니다. 그래서 숙박업, 재임대, 상업적 이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어요. 게다가 공공임대는 정기적으로 거주 실태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강제 퇴거 그리고 향후 입주 자격 제한까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임대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는 매물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지하 같은 어두운 반지하는 피하기, 매출이 월세 곱하기 2 이상 나오는 것만 들어가기,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월세는 피하고 임장 가기 전에 시세를 파악하기, 전세는 대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기, 공공임대는 절대 금지. 제가 에어비앤비를 시도하시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에어비앤비 왜 하시나요? 숙소 오픈하려고 하시나요? 아니죠.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임장을 다니다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숙소를 오픈하기 위해서로 헷갈리시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헷갈리게 되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어느 순간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저희 수강생분들도 이 유혹에 많이 넘어가서 제가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커트한 매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뻔히 수익이 나오지 않는 입지인데 들어가거나 무리한 계약 금액인데도 들어가거나 법적, 운영상 리스크를 무시하고 결정을 하거나 이런 선택은 결국 시간과 돈을 모두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절대 계약하면 안 되는 집 5가지의 기준은 그 실수를 막기 위한 방어선이에요. 여러분의 첫 숙소가 돈과 시간만 빼앗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계약 전에 이 영상을 꼭 체크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기준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 정도만 체크를 하셔도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